자, 여러분 이제 토지관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토지관할 그러면 토지관할이 무엇인가? 일단 토지관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토지관할이라는 것은, 자, 관할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저 제주도나 서울이나 저 강원도나 이러면 어느 법원에서 할지 쉽게 얘기해서 사건에 땅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 관계에 의한 관할을 분배,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재판해라. 그래서 토지관할이란 동등법원 간의 사건의 지역적 관계에 있은 관할의 분배를 말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재판적이라고도 합니다. 재판적, 그 말은 곧 토지관할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관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은 이제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관할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토지관할의 기준은, 자, 범죄지. 먼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로 한다. 그러면 일단 범죄가 벌어졌던 곳,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토지관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피고인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로 한다. 근데 여러분이 가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로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피해자로 고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피고인이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등록 기준지는 여기서 토지관할이 아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등록 기준지는 토지관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주소, 범죄지, 주소, 거소, 현재지란 얘기죠. 그래서 범죄지, 주소, 거소, 현재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범죄지에 대해서, 범죄지를 어떤 걸보다 범죄지라 그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저분하게 많이 쓰여져 있는데 간단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가 행하여진 장소인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실행행위지, 어디서 결과 발생지 뿐만 아니라 중간지도 다 범죄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 문제에, 지금은 이런 시험 문제는 좀 안 나오는데, 다음 중 토지관할이 아닌 곳을 골라라. 그러면 보통의 시험 문제는 등록 기준지를 하나 써놓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쳐간 곳은 전부가 다 범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그 다음부터 이제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경우, 그때는 예비 음모죄도 포함된다는 거, 간접정범이라든가 뭐 교사범, 방조범도 모두 다 실행행위지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지도 모두 범죄행위지가 되고, 부작위범에서는 부작위, 자기의무지, 결과 발생지가 모두 범죄지가 된다. 그래서 범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실행행위지, 결과 발생지 뿐만 아니라 가운데 중간지도 다 범죄지에 포함된다는 것,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소와 거소,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거소는 다소 계속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머무는 것을 거소라 그러고, 현재지, 현재 지금 내가 있는 곳, 그래서 현재지란 이미 뜨는 적법한 관계의 피고인이 현재하는 장소, 이 현재지인가 아닌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됩니까?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하게 연행된 장소 같은 것은 현재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박 항공기에 대한 부분요, 이건 아주 쉽죠.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 범한 죄에 관해서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은 속지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니까 우리나라에 관할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어디도 포함되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에 선착지도 토지 관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할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관할이 있냐 없냐 하면 어느 땅에서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토지 관할은 자, 범죄지를 기준으로 이 범죄지에는 실행행위지, 중간지, 결과 발생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의 주소, 고소, 현재주로 한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사물 관할을 한번 볼까요? 토지 관할을 봤으니까 사물 관할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관할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자, 사건이 크냐 작냐, 사건의 성질 또는 사건의 경중에 대해서 이 사물 관할이 문제되는 것은 1심 관할밖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1심 관할밖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느냐? 자, 사물 관할은 제1심의 관할의 분배를 말한다 그랬죠? 관할 1심의 분배를 한다. 왜 그러느냐? 2심과 3심은 소송법에서의 합의부에서 심판하기 때문에 사물 관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물 관할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은 곧 1심에 대한 1심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심의 관할의 분배를 사물 관할이라고 한다. 그럼 누가 사물 너 재판받으러 간다 그러면 일단 무엇부터 물어봐야 됩니까? 단독 판사 사건이야? 합의부 사건이야? 예, 1심이라면 다 2심과 3심은 물어볼 필요 없죠. 전부가 다 합의부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원칙을 먼저 볼까요? 원칙. 자, 사물 관할은 1심 관할의 분배를 말하는데 1심이 2심과 3심은 전부 합의부이기 때문에 1심은 단독판사, 원칙이 단독판사의 관할입니다. 원칙이. 그러면 원칙이 단독판사가 하는데 예외라는 것은 합의부에서 사건을 관할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 1심의 원칙은 단독판사 관할이다. 그러면 합의부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느냐? 1번 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자, 민사사건에 관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건, 합의부가 심판을 해도 합의부가 결정했거나 대법원 규칙으로서 합의부가 재판하라고 결정이 났다. 이건 뭐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3번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재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장기냐 단기냐에서 단기 1년 이상이라는 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행한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형 무기. 역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건 언제 한번 보십시오면 단기 1년 이상이라 그러면 단기가 1년 이상이면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이냐 이하냐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뭐 3번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이라든가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재책 기피 사건, 이건 뭐 합의부가 심판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부분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다른 법률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이 속하는 사건 해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국민참여재판 사건이라든가 형사보상사건, 치료감호 사건, 이것은 전부가 다 어디에서 재판한다? 합의부가 재판한다. 그래서 사물 관할은 크냐 작냐, 사건이 크냐 작냐, 사건의 성질과 경질에 따라서 1심의 관할의 분배만 사물 관할이 문제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